치매라는 병이 굉장히 길어요. 코스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리 흔히 이야기는 아까 그 4가지 약 그거를 꾸준히 먹는 것도 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예후를 많이 결정합니다. 네, 치매 중에서도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혈관성 치매의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혈관성 치매는 좀 특별하게 좀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 통상적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하고 되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는 이제 4가지 약을 쓰죠. 네. 옛날에 뭐 아리세프트나 뭐 저도 참 이게 왜 약물이 아직까지 이렇게 오래된 그러니까요. 약을 쓰고 있는지는 잘 이게 모르겠습니다. 개발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20년짜리 약인데 그 얘기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일단은 치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런 4가지 약 플러스 우리가 이제 혈관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면은 혈관에 출혈이 있다든지 뇌졸중이 가볍게 있다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약들을 조금 이제 항혈전제나 이런 문제를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조금 알츠하이머병보다는 훨씬 더 혈관성 위험인자,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 그다음에 뭐 담배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연관이 훨씬 깊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더 힘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그 혈관성 치매 치료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알츠하이머병의 관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혈관 관리 플러스 뭐 운동, 그다음에 인지 활동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잘 종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치매를 일찍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면 할수록 이 경과가 굉장히 이제 그 예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혈관성 치매에 걸리기 쉬운 환자군이 있을까요? 뇌졸중의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 걸리기가 쉽죠. 그래서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이 있고 뇌졸중의 유전력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은 걸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는 어느 정도 좀 유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뇌졸중 유전력 같은 것들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뭐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죠. 뭐 대체적으로 유전성이 있는 알츠하이머 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혈관성도 유전성이 있는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건 예외하고 우리가 보통 임상 현상에서 만나고 있는 혈관성 치매나 이런 거는 뚜렷한 유전자가 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그런 성향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치매에 걸렸다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똑똑했는데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치매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인정을 못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또 치료를 또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방법은 없어요. 원래는 이제 뭐 그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 본인 고학력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도 꽤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성향이 다른 것이어가지고 지금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그 치료를 좀 하시라 이야기를 하면 안 하시죠. 그렇죠. 치료를 받으러 잘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설득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강제로 치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어쩔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인정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지 예비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치매에 잘 안 걸리는 사람들의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인지 예비능을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봐요. 그래서
하나는 교육을 얼마나 받았나. 하나는 내가 태어나기를 IQ가 얼마나 좋은가. 하나는 내가 현재 직업 상태가 얼마나 양호한가. 예,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게 높으신 분들일수록 치매가 잘 안 걸립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함정이 있는 게 이게 치매가 잘 안 걸리는데 이런 분들이 일단 치매에 걸리면 진행이 되게 빨라요. 어머, 어떡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왜 이게 진행이 빠른가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제 약간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뭐 치매 잘 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상태로 굉장히 오래 가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도 분분하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도 이렇게 계속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치료가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하고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제 이런 그 인지 기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죠. 근데 이제 혈관성 치매에 특히 이제 다발성 경색 치매든 이제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좋다가 좀 이렇게 톡 하고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또 이제 유지하다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조금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에 걸렸다고 처음에는 막 이제 큰일 났어요. 뭐 이제 하고 있었다가 제 이제 실제 환자 관리하시는 어르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좋아졌어요. 이게 유지가 상당히 알츠하이머병보다 잘 되는 편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하면서 약을 끊으셨어요? 예. 약을 끊게 하니까 이게 그 마찬가지로 툭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유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매라는 병이 굉장히 길어요. 코스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흔히 이야기는 아까 그 4가지 약 그거를 꾸준히 먹는 것도 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예후를 많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말을 잘 안 듣나요? 약을 잘 안 드세요? 비근한 예로 네. 아나운서님이 네. 예, 뭐 예를 들면 감기를나 뭐 이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약을 뭐 먹는데 한 의사가 뭐 한 일주일분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주일분 다 안 먹어요. 좋아하시면 쉽게 끊으시잖아요. 내 몸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 끊으시기 때문에 많이 똑같아요. 먹어서 좋을 거 없지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뭐 한 10년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네요. 예.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약 수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른 정신과 병 마찬가지 뭐 조현병 마찬가지 다 이제 복약 수능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예후 많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얘기할 거예요. 뭐 삼행 삼권 뭐 삼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우울증, 뭐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하는 거가 힘들어요. 예방이 물론 다 가능하고 모든 성인병이라는 거가 어쩌면 공통점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운동을 하고 오랫동안 이제 뭐 혈관 관리를 하고 이런 문제는 완전 얘기가 다른,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자기 관리가 필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평소에 뭐 자기 이제 생활 습관 자체가 이제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관리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병원에서 아이고 뭐 아버님 뭐 이제 문제가 생기셨으니까 이제 혈압약도 잘 챙겨 드시고 예? 당약도 이제 잘 끊이지 않게끔 이제 뭐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쉽게 지켜지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이제 효과적으로 이분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게 사실은 치매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걷고 뭐 땀 흘리도록 운동하세요. 뭐 이제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해야 말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생활 습관 그 개선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면에 있어서는 좀 효과가 없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꾸준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치매 예방이 이제 그런 다기관 중재라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를 통제하고 있는 거에 대규모 연구가 있었어요. 여러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데가 핀란드에서 한 연구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한 예방 연구는 다 실패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핀란드는 인구가 작고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의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강도의 그 죄송합니다. 좀 이제 굉장히 힘든 정도의 관리를 그 굉장히 해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생활 습관을 고친다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힘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치매를 보는 여러 과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매를 보는 거의 장점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타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교정을 해주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관리의 미학이라는 면에 있어서의 그 최적의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선생님, 뭐니 해도 혈관성 치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치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치매나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은 수의 치매를 차지하고 있는 알츠하이머든 혈관성 치매든 그 예방의 근간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운동 부족, 그 다음에 뭐 수면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 이제 20에서 30, 많게는 40%까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 치료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에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치료도 예방도 가장 중요한 게 꾸준함인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치매로 뭐 걱정하고 있는 환자분들 아니면 치매가 있는 가족 때문에 또 고민인 또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완치가 가능한 성인병이 얼마 없어요. 만성 성인병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도 다 본인들이 약을 먹고 생활습관 관리하고 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병을 잘 알고 또 보호자들도 잘 알고 하게 되면은 이 예방과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우리가 이제 인지장애가 생겼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내가 진단을 받고 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건강을 누리시면서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